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차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육의 오랜 과제이자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육 주제 하나에 대해서 집중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민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발표된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 이 당연한 명제를 믿는 학생이 51%, 고작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우리 교육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진영간 대립과 갈등, 이에 뿌리를 둔 허위정보,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 주장이 무분별하게 교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 교원단체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학생에게 정치와 사회의 정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어디에서 배워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학교란 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교사들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정시 중립성 위반 시비를 우려해서 정상적인 교과 지도나 생활 지도마저 포기하고 침묵하거나 축소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교원단체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학교가 침묵하면 그 공백은 중립으로 남지 않고 유튜브나 쇼폼 콘텐츠, 뉴스 댓글 등으로 채워지고 학생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 혐오와 조롱의 언어 속에서 현실 사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교육 최일선에 선 교사들은 정치적 시비나 민원을 우려해서 위축되어 꼭 필요한 시민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교육의 위대한 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위원회는 교육을 통해 품격 있는 국민, 세계 시민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시민교육이 멈추어 서 있는 지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독일 등 선진국 교육을 참고하면서도 한국의 실정에 맞는 시민교육의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7개월간 치열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1976년 독일의 보수와 진보 학자들은 보이텔스바흐라는 작은 마을에 모여서 독일 학교에 적용할 민주 시민교육의 3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유사하게 좌우로 나뉜 정치 사회적 갈등이 학교 교실에까지 흘러들어가서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었고 학교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 학생에 대한 주입교육을 금지하고 사회의 논쟁을 교실에서 선생님 지도하에서 안전하게 논쟁하게 하며 학생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른다는 원칙을 세워서 학교 시민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의 75%가 국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학교의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교육위원회는 세계 선도국가의 반열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50년 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원칙이나 각국의 가이드라인보다 더 훌륭한 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는 학교 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안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원칙안에는 학교 시민교육에서 다뤄야 할 내용과 방법을 모두 제시하여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쉽게 이해하여 명확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과서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과 생활지도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이 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논쟁성을 살려 교육할 사항과 이와 달리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논쟁의 대상이 아니어서 명확하게 교육할 사항을 구별하여 명시했습니다. 이 학교 시민교육이란 교육의제가 복잡하고 난해해 보였지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공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들의
상식적 기대를 중심에 두고 수기를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개별 위원들의 다양한 배경과 의견 차이를 모두 넘어서 모두가 합의하는 원칙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원칙안을 점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검토와 교원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원칙은 명료함을 갖추기 위해서 헌법과 같이 전문과 장, 조, 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원칙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구성입니다. 이 원칙을 수립하는 배경과 취지, 그리고 비전을 설명하는 전문, 그리고 이 원칙 전반에 적용될 총강, 그리고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 교육활동상의 원칙, 이렇게 모두 3장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 첫째 문단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서 깊은 분열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미래세대가 자라나는 교실까지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 이것이 원칙 수립의 배경입니다. 전문 둘째 문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한국형 학교 시민교육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교육을 금지하는 한편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시민역량 함량과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원칙에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상식적 기대를 담고자 하였다. 이것이 취지입니다. 전문 셋째 문단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국민이자 자랑스러운 세계시민,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제1장 총강, 제1조 정의, 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이것이 학교 시민교육의 정의입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원칙은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제2장의 교육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교과 수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교과 수업과 비교과 활동,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관한 조문을 두었습니다. 제4조 교육자가 학교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하여 현장 상황에 적응하여 내리는 판단은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 교육자가 교육적 의사를 가지고 이 기본 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학교 시민교육 활동은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적 의사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제2장 교육 내용, 제7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평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국제평화와 통일지향 등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리, 제8조 존중과 관용, 공감과 정의, 참여와 협력, 다양성 존중 등 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 제9조 권리 행사는 타인의 권리,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책임이 결여된 자유는 방종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일반 원칙, 제10조 허위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 디지털 및 대면 공론장의 작동 방식, 그 편향성과 신뢰성에 대한 판단 역량, 제11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 모욕, 따돌림,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의 말과 행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시민적 행위임을 깨닫도록 가르친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이나 극단적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모든 행태의 극단주의를 배격하도록 가르친다. 제3장 교육활동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12조 명확성과 논쟁성, 제1항 제2장의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국가교육과정 등에 따라 명확하게 교육한다. 제2항 제1항의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 중 그 구체적 적용, 입법,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 시민교육의 내용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것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제2항은 정치사회의 쟁점을 주제로 삼아 논쟁적으로 다루는 교과 수업의 경우에 적용될 조항입니다. 이 교과 수업은 학생의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견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의 자율적 판단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적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2항의 논쟁성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른 답이 정당하게 제시될 수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가르칠 내용과 구별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이 분명한 주제, 역사적 학술적으로 사실관계가 확립되었거나 헌법적 가치와 기준이 분명한 주제, 국가 교육과정에 실린 내용은 제1항에 따라 명확하게 가르칠 사항입니다. 제13조 시의성의 원칙. 학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교육활동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룬다. 제14조 안전성의 원칙. 학교 시민교육에서 학생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치활동,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교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곧 인성교육, 전인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8조의 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을 갖추는 것, 제11조의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언행을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의 품성교육이기도 합니다. 학생들 성장기에 가르쳐야 할 때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 가르쳐야 합니다. 품격 있는 국민이 곧 품격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 백년 대계입니다. 학교 시민교육이 고에 머물지 않고 교육 현장의 애로에 귀를 기울여 장애를 걷어내고 실행 원칙을 세워서 실천을 해야 한 발짝씩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국민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소중한 여정에 동참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교육가정 여러분께서 보다 나은 원칙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학교 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안을 넘어서 세계적 표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이 원칙안이 확정되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 원칙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를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세우는 원칙 위에서 대한민국의 학교 시민교육이 활짝 꼽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학생들이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의 품성을 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우리 아이들의 성장만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